각이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11월 7일 토요일 아침 증시 각도기 TV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장이 23년 들어서 처음으로 시작된 아침입니다. 네, 많이 올랐어요. 미국 시장이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내용이 더 재밌어요. 많이 올랐습니다만 내용이 더 재밌어서 오늘 판세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아주 재미난 장이 열렸었습니다. 저는 오늘 약간 늦잠을 자서 늦게 그 영상 올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저도 토요일은 조금 이렇게 잠을 좀 많이 자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장 한마디. 이걸 일종의 골디락스로 해석해야 하나? 리버스 골디락스야? 라는 생각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아주 재미난 흐름이었는데요. 거의 모든 지표들이 경기의 하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은 한호했어요. 그래서 그럼 이거야? 배드 뉴스 is 굿이야? 배드 is 굿? 굿 is 배드? 이건가요? 네, 그런 듯도 합니다. 그런데 뭔가 근본적인 변화를 시장에서 포착했어요. 뭐를 포착했냐면 경기 하강하고 있는 건 맞아. 그리고 덕분에 인플레이션도 막 하강을 하고 있어. 그것도 눈에 보여. 그런데 고용은 살아있네. 근데 고용은 살아있는데 고용의 임금은 오르지 않아. 쭉 고용이 경기를 버텨주는데 경기는 하강과 함께 인플레이션을 끌고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경기가 다 죽은 게 아니에요. 고용은 살아있으니까. 임금은 올라가지 않아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아요. 이런 상황이에요. 네, 이런 상황이라서 그럼 뭐예요? 인플레이션은 죽지만 경기는 완전히 죽지 않아.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네, 연착륙입니다. 네. 자, 증시각도기 TV에서는 매수 매도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고요. 투자는 자기 판단해야 할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내용들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지표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농업 고용 지표가 드디어 발표했어요. 우리가 근데 지난주에 뭐 졸츠와 그다음에 ADP 고용 보고서나 등등등 하면서 와, 이거 고용 진짜 세네. 그다음 실업수당 청구자 수 이런 거 보면서 고용 진짜 세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번에도 되게 높게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요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12월 비농업 고용지수가 공식적인 발표죠. 이것은 25만 6천 명에서 22만 3천 명으로 3천 명 줄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시간당 임금이 이전 달에는 0.4% 증가했는데 이번엔 0.3% 증가였어요. 그러니까 전월보다 0.09달러, 약 0.3%만 오른 32.82달러가 시간당 임금입니다. 미국 시간당 임금 괜찮네. 네, 미국 가서 알바. 네, 자, 미국 평균 시간당 임금 전년비는 4.8%에서 4.6%로 떨어졌습니다. 네, 요 포인트죠. 요 부분이에요. 자, 요 정도 오르는 거는 감내할 수 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크게 자극 안 한다라는 생각을 지금 한 거고요. 경제활동 참가율은요 62.2%에서 62.3%로 뭐 여전히 괜찮다. 근데 평균 근무 시간은 34.4시간에서 34.3시간으로 약간 소폭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거의 유지되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더 내려갔어요. 3.6%에서 3.7이 아니라 3.5%로 또다시 내려갔습니다. 고용은 짱짱하죠. 근데 시간당 임금은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음으로써 고용에서 걱정하고 있는 건 뭐냐면 고용이 좋은 게 걱정이 아니라 고용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느냐, 그리고 고용에 의한 인플레이션은 임금이 올라가느냐,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나선형의 여기에 다른 걸 자극해서 또 올리고 또 올린 게 또 임금을 올리고 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스파이럴이야. 나선형 상승이 이루어지느냐라는 걸 걱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고용은 탄탄하고 사람도 많이 쓰고 경제활동 참가율도 꾸준하고 다 좋은데 임금은 안 올라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더 이상 자극하지 않아. 이거는 경제에 좋은 얘기죠.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제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생각해 보면, 자,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임금이 올라가는 게 좋고,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데, 근데 투자자의 측면은 뭐예요? 피고용인인 노동자의 입장과 달라요. 고용인은 돈 많이 벌고 주주들은 돈 많이 못 벌면 시장은 떨어지겠죠. 그죠?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그대로 반영해서 임금을 많이 주면 투자자들한테 갖고 갈 몫이 떨어지는 거죠. 주식이라는 건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본다라는 걸 좀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가격이 오르는 게 나한테 좋아. 단순히 이게 아니고 사회적 함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민간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도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건 20만 2천 명에서 22만 명으로 좀 늘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경기가 어떻게 하강하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냐면 구매관리자 지수가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ISM 비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얼마나 떨어졌냐? 50이 기준점입니다. 지난달에 비제조업 그러니까 쉽게 하면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56.5였어요. 확정 국면이었습니다. 이번에 49.6 뚝 떨어졌습니다. 자, ISM 비제조업 고용지수는 51.5에서 49.8로 이것도 수축 국면이고요. 공장 수주 0.4% 증가해서 전월 대비 마이너스 1.8%로 전월 대비 줄어드는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송 제외 공장제 수주도 0.1% 전월비 증가해서 마이너스 0.8% 감소로 떨어지고 있어요. 네, 국방을 제외한 내구재도 마이너스 2.6%에서 2.7% 마이너스 2.7%로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모든 구매관리자 지수와 ISM에서 발표하고 있는 뭐 지수들 내구재 관련 뭐 공장제 수주 다 하향이에요. 다 하향하고 있고 ISM 비제조업 신규 수주 지수 56.0에서 무려 45.2로 떨어졌습니다. ISM 비제조업 물가 지수는 70.0에서 67.6으로 떨어져요. 네, 서비스업도 확장 국면에 있긴 합니다만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네, 기업활동 지수, 비제조업 기업활동 지수, 네, 서비스업 기업활동 지수 64.7에서 54.7로 무려 10이나 떨어졌습니다. 10포인트나 엄청나게 빠지죠. 이렇게 ISM 지표가 이렇게 급락하는 거 많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빠지면서 이렇게 떨어졌고요. 원유는 굴착 장비 수가 좀 줍니다. 베이커 휴즈 굴착 장비가 621개에서 618개로 총 원유 시추는 779개에서 772로. 왜냐하면 유가가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굴착 장비 수가 더 늘어나기는 좀 만만치 않겠죠. 자,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를 한번 봅시다. 여기서 유가 되게 중요한데 오늘 유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73.9에서 73.73이에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떨어졌어요. 고용 좋고요. 다 좋은데 활동지수가 떨어지니까. 경제 활동성 지수, 경제의 활동성 지수인 구매관리자 지수들이 모두 제조업, 비제조업 모두 떨어지고 있으니까 유가가 못 오릅니다. 여러분. 브렌트유도 78.9에서 78.56으로. 근데 이게 많이 빠진 거잖아요. 80달러 선에서. 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하나도 못 올랐다는 점. 요게 포인트고요. 자, 유럽의 가스 가격 72까지 다시 반등을 했다. 또다시 69.53으로 60유로대로 다시 밀렸습니다. 정말 따뜻한가 봅니다. 가스가 이렇게 안 오르면 유가도 자극을 안 하죠. 가스 가격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인플레이션에서 23년도에서 우리가 봤을 때 유가의 흐름일 것이다. 다른 거는 이제 다 떨어지는 게 보여요. 집값도 떨어지고 렌트비도 이제 곧 떨어질 것이고 뭐 중고차 가격이 이미 떨어졌고 그러면 자동차 가격도 떨어질 것이고 다 떨어질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인플레이션 자극제는 유가다. 원료니까. 모든 근원적 원료니까. 에너지 원료니까. 근데 이것도 가격 못 올린다. 그럼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된다? 떨어질 것이다. 저희가 예전에 12월 달쯤에 이제 인플레이션 안녕 뭐 이런 표현을 썼었죠. 자, 이게 구체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용도 죽고 그러면 뭐 피봇에 대한 가능성이 더 커지면서 좋아했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은 주식시장이 왜 이렇게 환호를 했느냐? 오히려 차라리 고용까지 떨어지는 것보다 고용 살아있는 게 경기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으니 시장이 그렇게 크게 반등을 한 것이다 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 떨어졌다고 2% 물론 최근에 못 올랐기 때문이긴 합니다만 2%씩대의 상승이라니요. S&P 500이 2.28%나 올랐고요. 나스닥은 2.56%나 올랐습니다. 다우도 2.1%나 오르는 흐름을 보여줬고 그동안에 계속해서 부진했던 빅테크들이 모두 상당히 큰 폭의 반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애플이 무려 3.68%나 상승했고요. 아마존도 3.56%, 마이크로소프트 1.1, 알파벳 1.3, 메타 2.4, 테슬라
2.47% 드디어 반등에 성공했고, 넷플릭스는 최근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추가로 상승하면서 1.89% 상승했습니다. 네, 넷플릭스에 제가 어제 늦게 잔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많이 히트를 쳤던 글로리라는 거를 추격으로 1시간짜리를 다 보고 잤어요. 저 개인적인 사적 취향에 의해서는 재벌집 막내 아들보다 훨씬 재밌었습니다. 훨씬 재밌었고, 재벌집 막내 아들은 요약본 보고 더 이상 볼 마음이 없었는데, 얘는 요약본 보고 나서 온편을 한번 다 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역, 역시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컨텐츠의 능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한국의 컨텐츠 제공 능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라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이제 중국과의 관련에 있어서는 역시나 엔터, 컨텐츠 이런 관련들이 발군을 할 것이다. 그래서 중국에 수출하는 제품들의 품목이 과거 중후장대에서부터 이렇게 소프트한 쪽으로 바뀌고 있구나. 그런데 이게 매출을 올려봐야 금액적으로는 그렇게 크지 못하니 중후장대에 비해서 뭔가 이쪽을 더 확장하는 과정들이 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었는데, 네. 그리고 애플이 많이 오르면 반도체 주식이 항상 좋았는데 좋았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7% 무려, 인텔 무려 4.2%, 퀄컴 무려 5.4%, 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6.4, 램 리서치 6.7, KLA 덴코 6.4, 엄청난 노력, ASML 5.4%, 반도체 주식들이 폭등 양상을 보여주면서 마무리했던 것도 오늘 장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유럽 쪽에서의 물가 상승률은 꺾이기 시작하는 게 보입니다만 여전히 고공행진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비 12월치가 10.1%에서 9.2%로 상당히 떨어졌어요. 그리고 전월비는 마이너스 0.1%에서 마이너스 0.3%로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전년비 대비로는 여전히 9%니까 높은 수준이고요. 근원 물가지수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5.0에서 5.2%로 올라가는 양상 보여줬고, 소매 판매도 마이너스 1.5에서 0.8%로 좀 올라가는 모양 보여줬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합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뭐 모든 지표들이 떨어지니까 사실은 월요일 날 이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좀 짧게 축약해서 올리도록 하고, 채권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급등이에요. 15bp나 올랐어요. 10년물 기준으로. 급등했습니다. 굉장히 큰 폭의 금리 하락, 채권 가격 상승이 일어났고요. 금리가 하락되자 그러면 달러는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거의 큰 폭으로. 이 정도면 저는 급폭락, 폭락은 아니고 급락보다는 좀 센 급급락 정도가 일어났다. 급급락이 일어났다. 103.91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유로화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엔화에 의해서도 이루어졌는데요. 엔화도 무려 1.3엔이나 환율이 떨어지면서 엔화 강세를 나타냈고, 유로화도 0.12유로가 급등하는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자, 위안화하고 원화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위안화도 6.889에서 6.829로 많이 올랐고요. 달러는 1274원이었습니다. 근데 올 들어 최강세인 1206 아니에요. 1253원에 장외시장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1250원입니다, 여러분. 자, 작년도에 1100원 NH증권의 얘기가 딱 마음에 들면서 그래, 평균 회귀한다. 평균 회귀는 1150원을 얘기한다라고 했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다, 미친 소리다라는 소리를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자 한국 주식시장의 상승의 필요 조건은 구비되었다. 환율은 주가 상승의 필요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자, 충분 조건인 기업 실적 상승이 일어날 거냐. 이 두 개가 합하면 매우 큰 상승이 시장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아마 상반기에 그런 기미를 보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증시각도의 TV의 입장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될지 보시죠. 월요일 날 조금 더 자세한 소식으로 좀 더 세세하게 보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반격의 23년이 시작되는 걸까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안녕.